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량무독 정지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욜로와 K뷰티 우리 고시환 교수님 모시고요. 알량무독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우리 시니어들한테 관심이 많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탈모에 대해서 알량무독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 대표님은 방송하시다 보니까 탈모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죠? 그럼 우리 머리카락 없다고 이제 죽는 건 아니긴 한데 네네. 이게 저한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관심 정도가 아니고 저는 시술까지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사실은 네. 탈모는 네. 정상적으로 네. 모발이 있어야 할 곳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네. 거예요. 네. 네. 모발은 생명에 직접 관계되는 생리적 기능은 하지 않지만 미용적인 역할이 매우 커서 자외선 차단, 머리 보호 기능 등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탈모가 심하면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대표님은 무슨 시술 받으셨어요? 저는 이제 소갈머리가 없어갖고요. 네네. 두피 문신이라는 걸 받았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머리카락 숫자가 얼만큼 있어야 정상이고 뭐 네. 어떻게 빠지면 얼만큼 빠지면 탈모냐 뭐 이런 게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정상인의 모발은 한 10만 개. 그리고 하루에 머리가 자라는 게 되게 조금씩 자라잖아요. 한 달로 치면은 네. 건강한 사람이 1 내지 7cm 그리고 네. 이제 보통 1cm 정도 자라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머리털은 네. 85에서 90% 정도는 성장기에 자라고요. 나이가 들면 성장기 모낭의 수가 감소. 그래서 10 내지 15%의 모낭이 퇴행하거나 네. 휴지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평균 50에서 60여 개의 머리털이 빠진다. 네. 이 정도 빠지면 네. 상태가 정상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하루에 딱 봤을 때 100개 이상 빠진 것 같다 그러면 탈모가 아닌가 하고 살짝 의심해 보셔야 돼요. 우리 머리카락 이제 조금 야한 생각하면 네. 빠른 자른다고 하죠. 그래요? 아니요. 과학적으로 네. 그거는 증명된 적이 없고요. 네. 아마 사람들 생각에 네. 잠을 안 자면 살 빠진다. 그래서 네. 머리카락 빠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낭설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탈모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으로 생기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 관계 없나요? 대머리는 사실 남성형 탈모를 말하고요. 네. 유전적인 요인으로는 남성 네. 호르몬에 보면은 네. 남성형 탈모는 성장기 모낭의 네. 성장 기간이 단축되어서 네, 네. 휴지기 상태에 있는 모낭수와 네. 그에 대한 성장기 그리고 네. 모낭수의 비율이 감소해서 네. 시간이 지날수록 모낭이 축소되는 현상을 나타난 거고요. 네. 만약에 집안에 대머리가 있는 경우 양쪽 부모 모두 대머리인 경우에는 자식한테 물려줄 확률은 거의 100% 있고요. 네. 근데 가끔 보면 퐁당퐁당 할아버지는 긴데 아빠는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비율로 볼 때 한국 남성의 비율로 볼 때 네. 20대는 네. 2.4% 정도 탈모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네. 30대는 4.0 네. 그리고 40대는 10.0 10.5 아. 그리고 50대는 24.5% 60대는 34.3% 70대 이상은 46.9% 그래서 40대 이후부터는 대머리의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하고요. 처음 시작은 앞머리 양쪽에 빠진다 해서 M자형, 영어로 M자형 팔머리라고 그러고요. 네. 개인차가 있지만 사실 옆머리, 주변머리 없다 그러죠. 그리고 뒷머리가 살짝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머리가 빠진 부위는 가늘고 약한 머리털이 나오다가 머리털이 없어지는 경우예요. 아, 그렇군요. 요즘 보면은 남자분 빼고 여성분들도 탈모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많아요.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던데. 네네. 여성도 대머리 발생 여성 탈모는 대체로 조금 늦게 시작하는데 여자분들 여기 정수리 쪽에서 빠지고요. 남성보다 탈모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약간 경구 복용, 약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미녹시딜이나 국소 도포하거나 모발 이식 이렇게 3가지 정도의 치료 방법이 있는데 원형 탈모는 저 자각 증상이 없어서 본인이 못 느끼세요. 그래서 많이 심하게 빠졌을 경우에 이제 병원 전문가한테 의뢰하면은 원형 탈모구나라고 진단 받을 수 있고요. 원형 탈모의 경우는 머리만 그런 줄 아는데 속눈썹 그리고 눈썹 수염도 원형 탈모가 올 수 있어요. 그래요? 네네. 눈썹도 탈모가 와요? 네. 원형 탈모증 사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자가 면역 그리고 내분비 장애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동전만큼 나타난다 해서 원형 탈모라고 네, 하는데 네, 네. 어떨 땐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머리털이 네, 네. 아주 크게 범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네.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원형 탈모증 치료하면 다 나을 수 있어요. 원형 탈모는 치료가 된다. 네네, 가능합니다. 일반 유전적인 치료 이런 거에 비해서. 네네. 뭐, 알겠습니다. 탈모가 아까 이제 하루 100개 이상 빠지면 탈모다 뭐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네네. 탈모 종류도 뭐 100개 빠지는 거 가지고 말고도 여러 가지 탈모 종류가 있잖아요. 뭐 어떤 네. 종류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모르겠네. 네. 탈모는 일단 네. 혹시 이렇게 TV에서 많이 봤을 텐데요. 네. 견인성 탈모라고 해서 네. 머리카락을 많이 잡아당기는 빈도수가 많은 사람들이 네. 이런 그 견인성 탈모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직업으로 보면은 네. 발레리나들 머리 다 항상 묶죠. 네, 뒤도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네. 네. 그리고 승무원도 그렇고 네, 네. 스프레이 해서 네. 깨끗하고 단정하게 네, 네, 묶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머리카락들은 사실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를 자꾸 하다 보니까 견인성 탈모라고 우리가 표현하고요. 네. 휴지기 탈모는 네. 어떤 이유로 이제 성장기, 모발이 성장을 멈추는 경우예요. 네, 네. 우리가 왜 키도 빨리빨리 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장할 때 키도 안 크는 아이들이 있으면 한의원 가서 하든지 뭐 이런 치료를 받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성장기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빠지는 경우가 잘 안 나고 그리고 여자들 심하게 다이어트 했을 때 잘 안 먹으니까 다이어트 탈모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응성, 비반응성 탈모, 유전성 탈모 하는데 네. 유전성 탈모는 외가 쪽이나 친가 쪽이나 만약에 있다면 네. 반드시 네. 그 물려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생긴 것도 물려받지만 이런 것도 같이 물려받을 수 있고요. 네. 여성 탈모는 사실 100% 유전. 근데 그렇군요. 여자들- 여성 탈모는 100% 유전이에요? 예, 예, 예. 오. 근데 여자들은 탈모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 남자들처럼 표가 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 막 많이 빠졌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네. 정수리 부분을 시작해갖고 여자분들은 100% 유전적이고요. 아까 제가 중간에 지나갔는데 반응성 탈모라는 얘기 했거든요. 그 네네네. 반응성 탈모는 뭘 말하는 거예요? 반응성 탈모는 네.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딱 볼 때 보이는 부분이 피부거든요. 네네. 피부고 표피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딱 보이는 부분. 네. 표피에 피부를 층을 이루고 있는 5가지 층이 있는데 네.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각질층이에요. 네. 근데 각질층 맨 밑에가 기저층이 있고요. 네. 그 옆에 진짜 피부의 진피 그리고 요 옆에 진짜 피부와 그 가짜 피부 그 중간에 모낭 해갖고 네. 모낭은 머리가 나는 네. 그걸 말하는데 모낭이 파괴되는 경우 그럼 반응성 탈모는 절대 다시 생성될 수 없어요. 파괴가 반응성 되고. 탈모는 이제 모낭이 파괴되어 갖고 네네. 이 머리카락이 다시 안 나는 그런 그렇죠. 탈모다 이 말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어렵겠네.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이제 탈모 치료 진짜 많더라고요. 뭐 네네. 샴푸도 있고 뭐 제가 이제 조금 머리가 없다 보고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뭐 검정 콩이 좋네, 네. 뭐가 좋네 하면서 뭐 무슨 뭐 샴푸도 주시기도 하고. 근데 식품도 주고. 예, 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예. 일단 첫째 네. 먹는 음식 갖고 탈모를 절대 치료할 수 없다. 이거는 정확한 사실이고요. 네. 특별한 음식은 없고 네. 과학적 근거도 없는데 네. 다만 네.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균형 잡힌 식단. 네. 아까 왜 다이어트 탈모도 있었잖아요. 네, 네. 안 먹어 생긴 거거든요. 네, 네.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대머리 증상은 네. 동맥경화와 같은 심장 질환 아.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지나친 동물성 섭취를 네. 금하는 것이 좋다. 네. 저는 되게 육식과인데 네. 저도 좀 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피의 혈액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두피 마사지. 이렇게 우리가 샴푸할 때 보면 손톱을 하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머리 감을 때마다 마사지 해주는 것도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네. 하지만 결제적인 건 아무나 없으니 절대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과도한 경우는 네. 아니한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절대로 너무 심하게 하는 거는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알약 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머리 감을 때 네. 손톱 이렇게 하면 시원하거든요. 사실. 그쵸, 그쵸.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안 그래도 그럼요. 탈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예. 조심해야 되겠네요. 손끝으로 바닥으로. 예, 살로 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이렇게 측두엽, 전두엽하고 네, 뒤통수에서 하면 본인이 해도 머리는 시원해요.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탈모도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스트레스가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약을 잘못 먹어도 탈모 일어날 수 있죠. 네네. 네. 사실 이건 조금 약간 예민한 사항인데 네. 약을 잘못 먹는다기보다는 피임약은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이를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만큼 조금 인체에 좀 강하겠죠. 되겠네요. 그래서 네, 그거 그리고 어떤 사람 심하게 급속하게 막 발전하면 네. 의사님들이 처방을 스테로이드 정도 처방하는 경우는 봤어요. 근데 이제 모든 게 우리 살아오면서 예, 예. 제일 중요한 게 치료보다 사실 예방이잖아요. 그럼요. 만약 한다고 뭐 아까 뭐 이제 예방 방법 어떤 거 뭐들이 조금 하면은 탈모 예방이요? 예. 제가 이제 미용 전문가로서 얘기한다면 네. 머리를 우리가 샴푸하실 때 대표님은 혹시 샤워기를 하세요? 네, 샤워기. 보통 다 샤워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 우리가 하던 방식으로 세트에 받아갖고 네. 깊숙이 담궈갖고 다 충분히 헹궈내야 돼요. 왜냐하면 샴푸는 세정 제품이기 때문에 네. 그 세정제가 깨끗하게 다 안 닦였을 때도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물성 너무 많이 먹으면 네. 지방이 많다 보니까 탈모가 되는 원인은 지방이 두피를 막아서 못 나오는 경우, 모낭에서 네. 아니면 너무 건조해서 다 탈각이 돼서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음식을 조금 조심해 주는 거 그리고 과다한 뭐 요즘 그 많잖아요. 정크푸드 좀 삼가해 주시고 먹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샴푸나 저는 먹는 거 그리고 조금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한다면 샴푸하실 때 왜 빗 중에서 빗을 때 앞에 가운데 동글동글 예, 있어요 앞에. 그건 두드려도 두피에 그렇게 무리가 안 가거든요. 자극을 준다 이거죠. 네, 살짝. 그럼 많이 두드려서 한다고 어떤 분들 막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 정도는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탈모가 이런 거 내가 지금 이 탈모인지 아닌지 100개 빠지면 기라고 했는데 100개 셀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가 진단법 같은 거 조금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6가지 정도를 알려드리면 첫째는 모발을 이렇게 가볍게 잡아당겨서 모발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빠지는 경우에는 탈모가 아닌가? 라고 살짝 의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상인의 탈모가 사실은 50에서 60개 정도 빠지는 건데 이 육안으로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 했을 때 사실 문제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 심하게 펌을 하거나 염색을 많이 하거나 탈색하거나 스타일링을 심하게 내서 스트레이를 많이 쓰거나 스프레이 머리로 화학약품을 많이 바르는 게 안 좋다 이런 거죠. 예뻐지는 거는 미적인 걸로는 되는데 아무래도 모발에는 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런 경우 넷째 가족력이 있는 경우 남성 탈모, 여성 탈모, 가족력 가까운 친척이나 외가 친구 중에서 친가나 외가 중에 대머리가 있다면 반드시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5번째는 약물 복용. 뭐 계속 반복하지만 경구 피임약이나 사실상 뭐 헤파린, 큐마린 이렇게 그런 것들은 약물 복용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6번째는 두피에 보면은 왜 이렇게 머리 빗고 이렇게 하얗게 비듬 내린 사람 있잖아요. 비듬이 있거나 아니면은 건성, 그리고 저처럼 고기 많이 먹는 사람 지루성, 많이 막아서 털이 안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경우 그리고 내가 요즘 너무 수면의 질이 나쁘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본인이 자가진단할 수 있으세요. 사실은 우리 몸은 나한테 신호를 줘요. 근데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도 느끼거든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샴푸를 할 때 비누 쓰고 샴푸를 하거든요. 비누로 머리를 감아요. 그리고 저녁 때만 한 번 정도 샴푸로 감거든요. 그 비누로 감으면은 탈모가 조금 뭐 영향 받나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비누든 샴푸든 거기에는 세정제에 들어가는 그런 성분들이 있어서 비누가 요즘은 예전에는 알카리성이라고 해서 쓰면 피부 건조해진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다 약산성? 다 약산성 pH 4.5에서 6.5 바란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샴푸를 하는 거 비누로 한다고 탈모가 더 빨리 되고 이런 건 아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고시환 교수님 모시고 탈모에 대한 좀 전반적인 얘기를 알아봤는데 사실 이제 뭐 탈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탈모라는 걸 알면 이제 치료를 보통 받는데 저희가 이제 의사 선생님은 아니니까 뭐 이제 그 어떤 의학적 치료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우리 고 교수님 미용 전문가로서 다음 시간에 이제 미용으로의 접근 방법. 저도 뭐 두피 문신했습니다만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 얘기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